사실 요즘 경제 상황을 생각하면 우리가 남 걱정할 땐가 싶기는 한데 일본이라는 나라의 경제적 위상이 상당히 추락하고 있다는 건 피부로 체감이 되거든요.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일본 돈값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면 보통은 일본 돈값이 뛰게 마련인데 요즘 들어서는 역대급 엔저다. 거의 굉장히 돈값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우리하고 수출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데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와중에 어제 우리 환율, 원달러 환율이 그 연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 와중에 달러 들여올 구석 찾아보면 결국은 수출인데 수출을 통한 무역 수지 적자 개선 요것도 좀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대내외 변수 여러 가지들 많은 상황인데요. 매주 수요일에 만나는 경제 언박싱 명지대 박정우 특임 교수와 함께 공부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좀 탄 것 같아요, 얼굴이. 예, 두바이 출장 갔다가 조금 탔습니다. 아, 예. 그러셨구나. 교수님의 복장을 봐도 계절이 달라졌다는 게 느껴집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린넨 셔츠에 예. 그을린 얼굴로 돌아오셨는데 그 와중에 경제 상황은 더 나빠진 것 같아요. 일단 맞죠? 예. 일본을 보면 엔화 약세를 우리가 나쁜 엔저라고 했었잖아요. 네. 예전에 이웃 나라를 가난하게 만드는 정책이야라고 했었는데 지금 아베노믹스의 몇 개 화살 막 이렇게 얘기했던 엔화 약세 수출 호조 요 공식이 좀 깨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엔화가 약세가 된다는 건 쉽게 말해서 일본 제품의 가격이 싸지는 거고 따라서 일본 제품이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니까 수출이 잘 된다. 이게 기존의 공식이었고 일본 정부가 추진했던 방향성인데요. 이게 이번에는 전혀 들어먹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화는 여전히 약세인데 일본의 수출 실적이라는 게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돼서 드디어 오랫동안 골마왔던 일본의 여러 가지 경제 구조의 체질 악화가 이번 코로나19로 만천하에 드러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들 전망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일본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그래요. 눈이 녹으면 그 아래 그 감춰져 있던 하얗고 예쁜 걸로 감춰놨던 본 모습이 드러난다. 일본 안에서도 위기감이 좀 있는 모양인데 니혼게이자이 신문 대표적으로 일본 정부 편을 확실하게 들어주는 예. 그런 언론사잖아요. 그런데 8일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엔저는 한국에 더 이상 리스크가 아니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예, 예전에는 우리나라의 주력 제품군과 일본의 주력 제품군이 상당 부분 경쟁하는 경쟁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경쟁 관계에 있는 제품군을 가지고 있는 일본 회사를 찾기도 어렵고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일본에서 우리나라의 주력 상품군과 똑같은 분야에서 온전하게 활동하는 회사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것은 쉽게 말해서 일본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르죠. 디지털 전환. 여기에 철저히 실패했던 것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이거를 어려운 통계로 말씀드리면 잘 이해를 못하세요. 그래서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학교에 그 교환 교수처럼 오시려는 분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일본에서 공부하셨던 분이었는데 네. 저희 그 학교에서 이제 행정 처리상 그 졸업 증명서가 두 부 더 그쵸. 필요한 거예요. 두 부. 예. 그분은 이제 충분히 출력을 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두 부가 더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분에게 두 부만 더 주세요라고 했더니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왜요? 아니 빠르게 저기 프린터 있는 데 가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일본에서는 그 대학의 졸업증명서를 띄는 아직까지 방법이 그 대학을 직접 방문해야 됩니다. 네? 잠깐 졸업 증명서 발급받으러 일본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죠. 예. 아,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 일본에서 총리가 바뀌고 이럴 때 자,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행정 서류에 도장을 안 찍어도 됩니다. 전자서명 해도 됩니다라고 해서 일본 국민들이 야 IT 강국 그랬던 게 불과 한 2, 3년 전이거든요. 맞습니다. 그거 생각해 보면서 왜 그러지? 다 그냥 원래 되는 거 아니야 생각했는데 많이 뒤쳐져 있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아직도 워크맨을 만드는 나라라고 저희들이 칭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뒤에 인터넷, 스마트폰, 드디어 이제 코로나19로 더더욱 디지털이 더 심화돼서 지금은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산업이 OTT, 메타버스 전부 디지털 분야에 있는 곳인데
있는데 거기에서 당연히 제 힘을 발휘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일본의 지금 엔화 약세가 수출 실적 호조로 이어지지 않는 부분이 거기에 해당되고요. 그럼 도대체 일본인들은 네. 이 전 세계가 다 디지털로 달려가고 있는 이 마당에 왜 안 달려가죠? 바로 그게 문제예요. 첫 번째로 외부적인 요인도 있었는데 사실 요즘은 일본 내부에서는 그동안 일본의 구조적인 문제인 내부에 문제가 있었다는 데 더 주목을 하는 것 같고요. 니혼게 기자도 그런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일본에서는 그동안 일본의 산업 경쟁력을 유지해왔던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가 모노주쿠리, 그러니까 장인 정신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와라는 문화가 있어요. 와? 와라는 건 뭐냐면 그 패거리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열에서 이탈하면 용납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왕따 문화도 솔직히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조직에 들어갔었을 때 그 조직에서 설정했던 룰과 그리고 조직에서 선배들이 어떻게 보면 제공했던 노하우와 공정, 기술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따라가는 거. 그걸 더 천착하는 것이 기본적인 일본 사회 문화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파괴적 혁신이라고 부르죠. 완전히 제로섬에서 새로이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잘 못하더라고요. 기존의 매뉴얼을 벗어나는 걸 좀 두려워하는군요. 예. 그래서 저희 일본 경제를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가장 흔히 드는 비유가 하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KTX 같은 신칸센, 그렇죠. 신칸센을 타려고 했을 때랑 우리 KTX를 탔을 때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 KTX를 타려고 일본인들이 오면 되게 당황하는 게 하나 있는데 개찰구가 없어요. 아, 통과해서 이쪽으로 가세요. 그 절차가 없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표를 끊고 그 표를 우리 지하철역 어디 찍 넣으면 디디딕 해가지고 없죠. 딱 빠져나와서 네. 그래서 내가 이제 표를 입력했다 하고 타러 가잖아요. 그게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아저씨가 오셔서 구멍이라도 하나 뚫어주시든지 그것도 안 해주시니까 맞습니다. 나 이렇게 타도 되는 거야? 맞아요. 바로 세상이 변한 거예요. 개찰구가 필요 없어진 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스마트폰으로 자기 표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고 네. 누군가의 영무원의 도움 없이 개찰구의 인위적인 절차 없이 그냥 기차까지 바로 들어가서 내 자리에 앉아요. 그러면 앉아서 한참 가다 보면 그 기차 안에 있는 승무원이 쓱 돌아가면서 뭔가 그 사람도 단말기로 사람들 쓱 보고 무임승차자 없네 하고 지나가는 게 우리의 방식이거든요. 네. 근데 일본의 모노주쿠리라는 그 장인 정신과 와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했던 이 범주를 벗어나면 안 돼. 이 문화는 어떻게 이걸 해결하냐 하면 그 개찰구에 있는 개찰 기기 그거를 더더욱 고도화시켜요. 그래서 지금 일본의 영무원들이 사용하는 그 개찰 기기는 성능이 너무 좋아져서 동시에 3개의 입장권을 넣어도 그게 하나하나 다 세지고 그다음에 입장권을 가로로 넣거나 세로로 넣거나 옆으로 넣어도 빠져나올 때는 반듯한 모양으로 똑같이 빠져나와요. 야, 이 참 고도의 장인 정신이 들어가 있는 개찰구이긴 한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왜 네. 기술을 거기다 그렇게까지 써야만 할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도장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주무부처 장관들이 도장을 통한 행정 처리를 없애보자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국정과제를 이제 내려줬는데 그러면 도장과 관계없이 QR 코드라든가 전자서명이나 이걸로 빨리 가야 되는데 정작 국책과제로 만들어 왔던 것은 뭐냐면 로봇인데 도장을 빨리 찍어주는 로봇을 만들어 왔어요. 네. 아, 도장 때문에 행정 비용이 늘어난다. 국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국민들 말고 로봇이 찍게 하자. 네, 로봇이 단일 시간 동안 도장을 많이 찍게 한 거죠. 야, 이게 좀 역발상이라고 봐야 할지 우리하고는 생각이 많이 다른 건 분명히 보이네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일본 사회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어떤 문화일 수도 있고 경제 구조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탈피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점점 뒤처지고 있고 그게 지금 이제 이런 경제적인 성과로 나왔다는 거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일본에서는 아직도 네.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행정적인 수단이 팩시밀리예요. 팩스요? 예. 팩시 밀리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 팩스 요거 회사에서만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잘 안 쓰잖아요. 안 쓰죠. 필요가 없으니까. 예. 근데 아직까지 그거를 가장 많이 쓰고 있고요.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의 일본의 상황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작년에 일본에서 우리 도저히 이래선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도 더 거듭나야겠다라고 해서 청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청 이름이 디지털 청이에요. 이제 와서? 이제 와서. 네. 디지털이라는 단어 자체도 사실 우리한테는 아유 요즘 누가 그런 말 써 할 정도잖아요. 네. 디지털이라는 단어, 벤처라는 단어가 스타트업으로 넘어간 거랑 마찬가지인데 디지올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삼성이 디지털에 L을 하나 더 붙여서 광고한 게 벌써 25년 전이거든요. 그 생각하면 시차가 많이 나는 건데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일본의 지위가 좀 떨어지고 있다. 일본이 그 키맨 역할을 하던 게 지위의 중요성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의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면 아주 독특하게 그 안에 있는 모든 생태계가 다 같이 바뀌는 특성이 있어요. 아주 손쉽게 이것도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우리가 인터넷 PC를 기반으로 인터넷을 사용했었을 때 우리 박연미 평론가님하고 제가 소통할 때는 아마 그때는 우리 아마 네이톤으로 했었을 거예요. 그랬겠죠. 네. 그런데 어느 순간 스마트폰 사용하더니 네이톤 다 같이 전 국민이 쓰던 거 싹 뒤로 물리고 이제는 카카오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처럼 디바이스와 산업 생태가 바뀌면 그 안에 활용되는 모든 것들을 같이 바꾸려는 습성들이 통상적으로 있는데, 그런데 일본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날로그 이후로 이런 변화에 거듭되는 성공에서 한 번도 따라잡힌 적이 없고요. 반도체 분야는 지금 고사 상태 직전에 있고, 그 다음에 뭐 전기 자동차나 이런 것들 뭐 이제 와서 좀 해본다라고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성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소니도 20년 만에 거의 반도체 분야에 다시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이것도 일본 내부에서는 약간 쇼업일 뿐이지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라는 목소리가 많아져서 실질적으로는 뭐 지금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일본이 그렇게 생각하고들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되고 엔저가 지금 역대급으로 그 심각한 상황이 되면 우리 같으면은 이제 전반적인 상황을 봐서 이게 금리를 좀 조정해야 되지 않아라는 고민이 나올 법도 한데 일본은행은 최근에 다시 금리 동결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엔화 약세를 그냥 방치하는 건가요? 그 일본 정부의 생각은 뭡니까? 일본의 정부와 중앙은행의 기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내수 경제에 대한 불황 때문입니다. 그 사이에 일본의 엔화 약세가 수출 구조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 가지 요인이 더 생겼는데요. 일본이 그동안 내부에서의 이런 산업 경쟁력이 취약해지다 보니까 생산 기지를 전부 해외로 바꿔버렸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생산하다 보니까 엔화 약세가 그 제품 가격 경쟁력으로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엔화가 약세가 되면 기업의 수출이 좋아지고 그래서 내수 경제가 사라지는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지가 않고 아직도 내수를 보니까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부양해야 될 상황들은 충분히 보인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중앙은행 차원에선 지금 물가를 잡는다고 금리를 올릴 것이 아니라 내수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더 걱정을 해야 될 때다라고 진단을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N값이 이렇게 떨어지면 우리 걱정했었잖아요. 네. 그 우리 수출 기업들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예, 엔화가 약세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우리나라 수출 기업에는 커다란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표적으로 엔화 약세였을 때 우리나라에 직격탄을 미쳤던 게 백색 가전 분야하고 자동차 분야하고 이런 파트인데 이미 백색 가전 분야에서는 글로벌 이번에 두바이 출장에서도 제가 확인했었지만 두바이에 이제 우리나라로 같으면 용산 전자상가 같은 데 가봤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진짜 우리나라 가전제품 회사와 중국 가전제품 회사의 경합이지 일본 제품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네. 오히려 제가 4년 전에 두바이 출장 갔었을 때보다 중국 가전제품 매장이 더 늘어난 게 조금 제가 걱정이 된 것뿐이지 이제 일본은 더 이상 경쟁 상대가 아니고요. 조선 파트에서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점점 일본의 많은 자동차들이 도요타 정도를 제외하고는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앞으로 일본의 엔화를 쳐다보면서 우리 수출 실적을 진단하는 상황은 많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편으로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기는 한데 두 가지 고민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보면 무역수지 적자가 2달 연속 돼 있다. 그러면 달러를 벌어와야 환율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환율이 이대로 조금 더 올라가는 건가요? 지금 분위기 상황으로는 환율이 더 올라갈 기조가 더 높아 보여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역 수지가 악재가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당연히 원자재를 해외에서 수급받아 와야 되는데 원자재 가격 상승이 너무 높아졌던 것도 문제가 되긴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당분간 무역 역조가 일어날 가능성은 저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가장 주된 원인 중에 하나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로 인한 원자재 수급 불안정, 그다음에 달러 강세 기조가 이 전쟁이 좀 중장기적으로 번져갈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촉각을 곤두세워야 될 것 같고요. 환율 부분도 아마 올 여름에는 우리 경제발전소 애청자분들 네. 좀 휴가라도 한번 해외에 가보자. 그렇죠. 이런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제가 이번에 유럽하고 두바이 출장 갔었을 때 먹고 싶은 거 가끔 침 생기면서 참으셨어요? 참아야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아니 교수님 만수르라고 소문이 났는데 아유. 아니군요. 아닙니다. 물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굉장히 가까워지네요. 마음이. 그래요. 기내식 먹으면 한 살씩 그 피부 나이가 어려진다고 했었는데 당분간 노화를 방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요거 여쭤볼게요. 일본 경기가 좋지 않다. 그런데 이게 비단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시아 전반에 경기는 나빠지는데 물가만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전조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타당한 주장입니까? 예, 일부 타당하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상당 부분의 많은 아세안 국가들은 많은 공산품들을 일본으로부터 의존받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이렇게 수출 실적이 저조하다라는 것은 달리 말해서 아세안 지역에서 공산품과 관련된 또는 산업재와 관련된 수요가 그만큼 미약하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지금의 경기 상태가 아시아 지역 전체적으로도 안 좋은 것에 대한 선행지표 정도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가 안 좋다. 당연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면 일본 상황이 한때 우리를 압도했던 나라인데 그 속으로 조용히 웃을 게 아니라 우리도 고민해봐야 될 게 많겠네요. 그런 생각도 문득 들어요. 그 영화 산업 같은 것들도 한때 영화나 음악 우리가 일본에서 들여오는 그런 문화들이 제법 많았잖아요. 공식 루트는 아닙니다만 홍콩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글로벌 콘텐츠 시장 우리가 주도하는데 이제는 천장지구 첩혈상궁 이후로는 없잖아요. 홍콩 영화도 일본도 뭐 한동안 엑스제팬 이렇게 열광한 청소년들이 있었습니다만 우리도 남들에게 배울 점이 참 많은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한동안은 허리띠 좀 졸라매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 박정호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